정승진 후보가 토비앤 스타비스키 후보보다 더 많은 후원금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D NYC가 뉴욕 시민들에게 중요한 신분증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플러싱 유흥업소 3곳이 뉴욕시와 시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거나 배포한 용의자 4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선로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정승진 후보의 선거 행보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 후보는 토비앤 스타비스키 후보보다 더 많은 후원금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가 18일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별 후원금 모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 후보는 37,769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스타비스키 의원은 1,500달러를 모금하는 데 그쳤습니다. 잔액 부분에서도 정 후보는 스타비스키 의원을 17,000여 달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7월 30일 현재 기준 정 후보의 잔액은 147,831달러 스타비스키 의원의 13만 494달러보다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캠페인에 사용된 금액은 두 후보가 26,625달러와 26,816달러로 비슷했습니다. 세부 모금 내역을 살펴보면 정 후보는 이 기간 개인 후원자 103명으로부터 17,831달러, 기업체 62곳으로부터 17,360달러, 기타 2,500달러를 모금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했던 40만 달러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스타비스키 의원에 대한 법원 심사 요청으로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해 자금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 후보는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 한인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후원금 모금에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비수기보다 저렴한 900달러대 한국 왕복 항공권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추석을 맞아 고객 감사 서비스 차원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들로 한인들의 예약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올 추석 시즌을 맞아 900달러대 한국 왕복 항공권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들은 지난해 7월과 12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900달러대 한국 왕복 항공권을 내놓으면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금 포함 900달러대 항공권은 노마진에 가까운 고객 감사 서비스이며 유료 할증료까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는 700달러대 수준이라는 것이 국적 항공사들의 설명입니다. 올해 한국 왕복 항공권 일반석은 1,000에서 1,500달러대 수준입니다. 다만 이번 프로모션 조건은 9월 13일에서 16일 뉴욕 출발과 8월 31일까지 발권 완료에 한해서입니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 대리점 여행사를 통해 아시아나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20달러 기내 면세 쿠폰도 증정합니다. 단 귀국 날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만큼 발권 시 탑승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추석 시즌이 지나면 한국 왕복 항공권은 두 항공사 모두 올해 비수기 정상가인 1,000에서 1,100달러대로 돌아갑니다. ID NYC가 은행 계좌도 오픈할 수 없다는 불만도 따랐지만 마땅한 아이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효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에게 중요한 신분증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욕주 행정부가 18일 ID NYC 이용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시민의 10%가 넘는 86만 3천여 명이 ID NYC를 발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급자 수 73만 2,630명보다 13만 명 이상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ID NYC를 발급받은 시민 중 절반을 넘는 52%가 ID NYC
NYC를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기본 신분증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민자 가운데는 ID NYC를 기본 신분증으로 사용한 비율이 67%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ID NYC를 발급받은 시민 중 24%는 ID NYC 외 다른 신분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D NYC를 사용한 용도는 사설 빌딩에 출입할 때가 35%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을 방문할 때가 26%, 자녀의 학교에 방문할 때가 24%, 경찰의 신분증 제시에 사용했다는 답변이 12%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ID NYC를 이용해 은행 계좌를 오픈한 시민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신분증은 이제 뉴욕 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신분증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뇌물 스캔들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플러싱 유흥업소들이 뉴욕시와 시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종차별과 불법 수색, 재산상의 손실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플러싱 소재의 유흥업소 360 라운지, 포비든 시디, 그리고 홈런 KTV를 운영하는 중국계 업주 3명은 17일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뉴욕시 빌 브렌튼 시경국장, 조셉 레즈닉 시경 내사과 부국장, 토머스 컴폴티 전 백구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3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소장에서 업소에 대한 불법 수색, 강요된 수사협조, 또 수시로 경찰이 드나들면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유 없는 불신 검문을 하고 심지어 체포까지 하면서 인권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말 브렌튼 시경국장은 컴폴티 전 서장과 레즈닉 내사과 부국장, 다이애나 피주티 퀸즈 북부 순찰 대장에게 경찰의 뇌물 스캔들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이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업주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경찰은 아시안 스타일의 업소만 골라 단속했고 브렌튼 국장은 앞서 지난 1992년에도 어퍼 맨해튼에서 유사 스캔들을 수사할 때 유색 인종 업소만 골라 단속했던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단속으로 업소와 커뮤니티가 구축했던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에서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거나 배포한 용의자 4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전직 교사나 현재 학교 관리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개월여간 주 전역 모든 카운티를 대상으로 대규모 검거 작전을 펼친 뉴저지주 경찰이 18일 아동 포르노 관련법 위반 용의자 4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 전역 21개 카운티에서 최소 1명 이상의 용의자가 체포됐다며 이는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거나 유통하는 범죄가 지역 곳곳에 퍼져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중에 한인은 없었습니다. 압수한 용의자들의 컴퓨터에서는 아동 포르노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이 다량 발견됐는데 지난 7월 13일 체포된 글로체스터 카운티의 존 데파이의 경우 아동 포르노 관련 파일이 7만 6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총 40명의 용의자들이 20세부터 72세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며 전직 교사나 현 학교 관리자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40명 전원은 3급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중 37명은 2급 아동 포르노 배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한편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3에서 5년 징역형에 처해지며 아동 포르노 배포 혐의는 5에서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선로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근 2달 사이 4건이나 발생하면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8일 오전 7시쯤 미네올라역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주민이 트랙에 있다가 역으로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론 콩코마, 포트 제퍼슨, 오이스터베이 등 3개 노선의 양방향 운행이 2시간 넘게 중단돼 오전 통근 시간대 한바탕 교통 대란이 일었습니다. 론 콩코마, 포트 제퍼슨 노선은 오전 8시 30분쯤 재개됐으며 이어 오전 11시쯤 모든 노선에 대한 운행이 복구됐습니다. 앞서 지난
지난 15일에도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 선로에서 한 명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웨스트베리역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사람이 트랙에 내려가 있다가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 사고는 포트 제퍼슨 론콩코마 노선의 양방향 운행을 중단시키면서 퇴근길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줬습니다. 이외 7월 27일 오전에도 36세 남성이 선로로 뛰어들면서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고 19일에는 오후에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보행자가 퀸즈 빌리지역에서 무단으로 선로를 걷다가 역으로 들어오려던 열차에 치여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이 이젠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펠팍과 리치필드 등에서는 중범죄가 늘었고 포트리에서는 다소 감소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뉴저지주 타운 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펠팍에서 기소 가능한 중범죄가 217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4%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 경범죄도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났고 지난 1년간 발생한 총 범죄 건수는 982건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9% 늘어났습니다. 리치필드도 범죄 발생이 늘었습니다. 총 137건의 중범죄가 발생, 전년 동기 대비 80% 급증했고 경범죄 등을 포함한 총 범죄 발생 수는 705건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타운 포트리는 범죄 발생 수가 3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606건의 중범죄가 신고됐고 다만 경범죄가 다소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범죄가 줄면서 총 범죄 발생 수도 1% 감소했습니다. 레오니아는 84건의 중범죄가 발생해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테너플라이는 18% 감소, 클로스터는 45% 증가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 적발은 대체로 줄었지만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은 늘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일부 노선의 버스 승차장이 오는 9월부터 변경됩니다. 미리 터미널 승차장을 확인하실 것이 당부됐습니다. 9월 3일부터 뉴욕에서 출발하는 뉴저지 트랜짓의 일부 버스 노선을 비롯해 코치 USA 버스 등 총 12개 노선의 버스 승차장이 재편성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또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기존의 버스 승차장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히고 터미널에서 승강장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항만청은 지난해 9월에도 버스 지연 운행을 막고 정시 출발을 위해 버스 승차장을 개편했지만 개선 사항이 미미하고 오히려 대다수 버스의 출발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다시 1년 만에 버스 승차장을 재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166번 버스는 기존 211에서 212번 등의 승차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2번 버스는 313번 승차장으로, 127번 버스는 312번 승차장으로, 139 2버스는 315번, 155번 버스는 승강장 74번 등으로 바뀝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LA를 포함해 미국 내 주요 도시에 실물 크기의 나체 동상을 세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트럼프의 동상들은 LA의 로스펠리스 지역을 비롯해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클리블랜드 길가에 세워졌습니다. 트럼프 반대 운동단체 인디클라인은 성명을 통해 이 형상을 통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파렴치하고 욕을 많이 먹는 정치가 중 한 명의 내면을 육체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구현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상들의 제작을 맡은 사람은 클리블랜드의 한 미술가며 단호한 표정의 트럼프가 불룩 나온 배 위로 두 팔을 앞으로 모으고 서 있는 모습으로 제작됐습니다. 2016년 국제청소년연합 IYF 월드캠프가 참가 청소년들의 참여 속에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4일 개막을 시작으로 둘째 날부터 온타리오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캠프는 20여 개 다채로운 아카데미 클래스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또 외부 명사 초청 시간에는 암벽 등반과
엘레인드라 테제라와 박옥수 목사 등이 초청돼 삶에 대한 열정과 청소년기의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매년 40개국에서 호스팅되는 월드캠프는 올해 세 번째로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됐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눈길을 끄는 해외 뉴스를 모았습니다. 청소년들의 무모한 용기, 강아지가 물고 노는 힐러리와 트럼프 인형 등 함께 보시죠. 인도의 한 다리 위 철로에 청소년들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잠시 뒤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기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한 명씩 강물로 뛰어듭니다. 알고 보니 영상 속 청소년들이 담력을 시험하기 위해 꾸민 장난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는 이처럼 위험천만한 기차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쌩쌩 달리는 기차 창밖에 거꾸로 매달려 윗몸 일으키기를 하거나 철로에 서 있다가 기차가 코앞에 다가오자 엎드려 눕는 식입니다. You can never judge a train speed. It's an optical illusion, and if it's a tie, you're going to lose. 과시욕으로 시작된 철없는 도전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난감 인형을 물어뜯으며 놀기에 바쁜 강아지들. 어떤 인형인가 봤더니 미국 대선 후보들을 본딴 모습입니다. 트럼프 인형엔 바보들을 위한 장벽 세우기란 문구를 적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자는 그의 주장을 조롱했고, 힐러리의 인형엔 미소 버튼을 그려넣어 그녀의 가식적인 미소를 풍자했습니다. 미국의 한 애견용품 업체가 출시한 인형들인데 최근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People are buying them for both reasons. I think the Hillary camp's buying Hillary and the Donald camp's buying Hillary. 역대 최악의 비호감 후보라는 평가 속에 두 후보의 인형은 강아지들에게 물어뜯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네바다 산맥. 등반 장비를 갖춘 남성이 거대한 나무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어찌나 큰지 사람이 마치 개미처럼 보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로 알려진 미국 삼나무인데 무려 3,000년을 살아온 나무의 높이는 91m, 너비는 8m에 달합니다. 기후변화와 벌목으로 개체 수가 줄어들자 한 고목보호단체가 미국 삼나무를 복제해 개체 수를 늘리는 작업에 나선 겁니다. The genetics don't change. This little tiny tree will be exactly the same genetically. 이런 식으로 미국 삼나무 숲이 늘어나면 지구 온난화도 늦출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월 8일 실시될 본선거의 투표소에서 선거 업무와 유권자들의 투표를 도와줄 투표소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영어와 한국어로 모두 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트레이닝 교육을 이수하면 일당 $200가 지급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카운티 선관위에 연락해 신청서를 받은 뒤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태권도 지도자들이 비영리 국제기구인 세계 태권도 연합기구를 정식 출범합니다. 세계 태권도 연합기구는 26일과 27일 임원진 선출을 비롯해 공식 출범을 알리는 기념식을 열고 27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태권도 연합기구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뉴욕시 공원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근무했던 30대 한인 여성 인명구조원 신모 씨가 지난 1일 국적과 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을 당했다며 시 공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 씨는 소장에서 직장 동료의 괴롭힘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원국에 수차례 전근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가 오는 9월 부차적 손상을 주제로 뉴욕의 존 G 컬리지 오브 크리미널 저스티스에서 미술 전시회를 엽니다. 위안부 등 인권 문제에서 다양한 예술적 활동을 펼치는 얀 베닝, 스티브 까발로, 모나 히쿠치,
곽수, 이창진, 데스포 마보니 등 13인의 작가가 참여합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오랫동안 상처로 남는 아픔에 대한 작가들의 해석과 치유가 작품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도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의 길이가 21.38km라고 합니다. 왕복 길이가 마라톤 코스의 거리와 똑같은 거리가 나온다고 하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건설된 다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천대교의 길이가 세계에서 7번째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가 1시간 이상 뛰어야 건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러한 웅대하고도 자그마한 다리를 완공하는 데 걸린 공사 소요 기간이 52개월이었습니다. 햇수로는 4년 4개월이군요. 그런데 플러싱 먹자골목을 관통하는 30m에 이르는 다리를 개보수하는 데 걸린 공사 기간이 77개월이었습니다. 계산해보니 6년 5개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완벽은 고사하고 오히려 부실 공사 투성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완공은 지연되었고 한인업소들은 영업에 많은 타격을 가져온다며 하루빨리 교량 공사가 제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수도 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한인업소들처럼 그리 절실한 마음도 어떤 액션도 없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는 건 우리들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교량 공사가 재개통되는 날 한인 관계자들은 교량이 재개통되게 된 것이 정치인들의 노고 덕분이었다고 치하에 가까운 발언을 했습니다. 왜 한인 지도자들은 이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안 한 것일까요? 아니면 못한 것일까요? 정치인들은 6년 5개월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교량이 이제서야 완공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보다는 그나마 이렇게 교량이 재개된 것이 자신들의 공이었다는 듯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랬던 그들은 이렇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외면해 왔으면서도 우리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온 척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다며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소상인들의 보호정책을 펼치겠다. 이민자들의 권익을 신장시켜주겠다며 한인 사회를 혼란스럽게 휘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석 달짜리 교량 공사를 6년 5개월이 되도록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도대체 한인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소상인들과 이민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이들을 후원하고 지지해야 하는 건지 생각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선택은 유권자의 몫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고통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교량 공사를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흐리고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면서 천둥과 번개를 치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기온도 다소 내리면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